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대학교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대학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QS 대학 평가라고 부르는 게 있죠. 여기에서는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와 국제적 매력을 강조하는 그런 대학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또는 TH 대학 평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강조하고 종합평가를 지향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대학평가가 가장 유명하고요. QS와 더 대학평가, TH 대학평가가 유명한데 그 평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QS는 국제화 지표를 더 강조하는 반면 우리 그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 대학평가는 논문 같은 거, 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 다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평가 기관들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면 뭐 중국 것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하는 대학평가가 있는데 하나 또 일반적으로 US 뉴스 월드 리포트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US 뉴스에서 하는 대학 평가가 있죠. 여기는 특징이 근데 이제 위에 두 대학 평가보다 좀 떨어지게 보는 이유가 미국의 대학의 강세를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 평가이기 때문에 위에 두 개를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대학 평가 역사로 치게 되면 꽤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중앙일보가 대학 평가를 한 지 올해가 꼭 30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게 이제 1994년 9월 23일 중앙일보 일면에 실렸던 첫 대학 평가 기사거든요. 제목이 명문대 순위가 바뀌고 있다. 이런 큰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고 기사를 실었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대학 평가할 때 교수 1인당 학생 수, 1인당 연구비, 교육비, 도서 구입비, 교사 확보율, 실험 기자재 확보율, 논문 편수, 도서관 전산화, 4대 국가시험 합격자,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런 것들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1등이 보면 포항공대가 1등, 공주대가 2등, 1인당 학생 수 측면에서는 3위가 서울대, 4위가 부산수산대, 5위가 홍익대 조치형 캠퍼스, 6위가 창원대 이런 식으로 나왔죠. 1인당 연구비도 포항공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포항공대,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포항공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림대, 세종대, 인제대, 삼육대, 흔히 말하는 탑티어 대학들은 학생들한테 투자를 안 하고 공으로, 날로 유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구나. 이런 좀 자극을 줬던 그런 대학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육부 소속의 대학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포항공대가 굉장히 좋은 시설로 신설대학으로 생겼기 때문에 1등을 계속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대 등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대를 포함하니까 계속 포항공대랑 지금 포스텍이죠. 카이스트가 계속 1, 2등을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들이 기존의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한때는 주요 대학들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거 뭔가 잘못돼 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이대 여대의 특성을 잘 반영 못하고 있다 하면서 주요 대학들이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대학 평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는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4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교수 연구, 그다음에 교육 여건, 학생 성과, 평판도 요 4개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했죠. 교수 연구야 뭐 외부 연구비, 자체 연구비, 교수의 논문 인용되는 정도, 학술지 논문 게재 숫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수상 기술 이전 수입에 교수가 얼마나 열심히 논문 쓰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금 대비 장학금, 학생 1인당 장학금, 뭐 세입 대비 기부금, 기숙사 수용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중요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 연구가 제일 많고 교육 여건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아니네요. 그 다음은 점수로서는 학생 성과네요. 취업률, 유지 취업률,
대학원 진학률, 중도 포기율, 외국 학생 중도 포기율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학생성과 80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판도 40점.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대학, 고교생 선호대학, 교사 입학 추천대학, 학부모 진학 선호대학 이런 것들을 넣어서 40점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하기에 이 40점 이 평판도가 진짜 무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중앙일보가 사실 여러 대학들이 보이콧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서연고, 서성한이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자기들은 여기에 딱 돼 있는데 갑자기 위에 카이스트 들어오지, 포항공대 들어오지 막 하면서 자기들이 또 다른 대학들이 또 위에 올라오게 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명문대학인데 왜 우리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러면서 자꾸 보이콧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 평판도를 좀 억지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 평판도를 넣어야만 기존 대학 서열 순위가 약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아닌 말로 여러분들 고교생들한테 G스트가 뭐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영재고 과학과 애들 빼놓고는. 또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대학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나 뭐 이런 명문대 애들이 안 가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평판도는 아주 잘 조직되지 않는 한 기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대학 서열을 그대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앙일보도 자꾸 대학들이 빠져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평판도를 넣어서 좀 주요 대학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거죠. 기왕 할 거면요. 완전히 그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밀고 나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대학이 저기서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이런 대학들이 자꾸 나와야 열심히 하게 되고 기존 대학들도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평판도가 들어가서 그런 효과를 많이 희석시키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62개 대학을 평가 대상으로 했는데 그 평가 대상은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유니스트까지 62개 대학을 선정해서 이번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모든 대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는 131개 대학을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62개 대학으로 많이 오히려 30년 전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기원 계열의 디지스트 되게 좋은 대학인데 그게 계속 안 나옵니다. 신문에. 그 이유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포항의 한동대학 굉장히 명문대학인데 아직도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대학은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이 별로인 게 아니라 중앙일보 평가 대상에서 무슨 이유인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 앞에 네 가지 영역의 기준을 가지고 62개 대상으로 평가를 했더니 대학 평가 종합순위 그러니까 종합대학을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학과를 종합적으로 갖춘 4년제 54개 대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튼 종합대학을 평가했더니 아주 기사에는 박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서울대가 220점으로 1등, 연대가 219점으로 2등, 성균관대가 215점으로 3등, 그다음에 고려대학교가 4등, 한양대, 그다음에 경희대, 이화여대, 서강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동국대는 되게 이 평가에 열심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도 많이 쓰고 있고 보세요.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서, 연고, 서성, 한이, 중경, 외시, 건동, 홍, 숙 이게 사실 우리 대학 입시상에서는 10몇 위에 해당이 되는데 아니야 우리 동국대 그렇지 않아 중앙일보 대학 평가 봐 우리 9등이야 8등 9등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대학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올라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대가 사실은 우리 입시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주대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국민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숭세단 하면서 자꾸 낮추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 높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좀 진짜 놀라운 게 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한양대는 본교도 이렇게 5위,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다른 이제 흔히 말하는 지방 캠퍼스, 서울에 본교를 두고 지방에 별도의 캠퍼스를 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입시 결과도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위치 때문에 그런가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종대, 광원대, 외대, 그 다음에 지방 대학으로는 경북대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까지 총 20개 대학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혹자는요, 성균관대가 이거 하면 굉장히 맨날 높게 나오고, 고대가 좀 낮게 나오고, 성대가 항상 고대보다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모 이론이긴 하지만, 성대는 삼성에서 지원을 하고, 중앙일보는 삼성의 사돈 집안이기 때문에 자꾸 성대를 띄우려고 이런 평가를 한다. 이런 이제 소문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항상 성대가 고대보다 좀 높은 이런 성향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이 가로안이 작년 결과인데 작년에 성대가 3등 변함이 없는데 고대는 5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고대는 6등, 7등으로 떨어지게 되니 우리가 안 할란다, 보이콧 할란다 이런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 연구 세부 분야로 보게 되면 가장 배점이 높은 교수 연구 측면에서는 서울대, 연대, 성대, 한양대, 고려대 순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고요. 학생 성과 측면에서는 서울대, 성대, 고대, 연대, 한양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대가 되게 높게 나오죠. 그다음에 교육 여건으로는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서울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좀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죠. 야, 서울대 우수한 애들 뽑아놓고는 학생들 성과는 저렇게 좋은데 교육 여건은 좀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자료로 이런 걸 사용하면 또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던 평판도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중앙대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입시 상에서의 그 결과랑 비슷한 순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기존의 유명 대학을 보정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대학들이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다. 신생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는 학생들은 이걸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학생과 학부모한테 물어보는 지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이공계 분야만 따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안에서, 고대 안에서, 연대 안에서 인문사회대 빼고 이공계 지표만 가지고 따로 평가를 해보자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과기원 소속의 대학들도 같이 넣는데 공학 계열은 1등이 포스텍, 포항공대, 옛날 포항공대, 지금 포스텍이 1등, 2등 카이스트, 3등 한양대, 유니스트, 성대, 연대, 서울대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G스트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과기원 대학들은 이렇게 이때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초과학. 기초과학은 화학, 생명, 환경, 수학, 물리, 천문, 지구과학 계열의 학과를 갖춘 54개 대학을 평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포스텍, 성대,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연대, 유니스트, 한양대, G스트, 이화여대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 분야로 봤을 때는 이 과기원 대학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교수당 외부 연구비 카이스트가 1등, 그 다음에 논문당 인용률 FWCI는 예상되는 논문 인용에 비해서 실제 논문 인용된 비율을 가지고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이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장학금은 카이스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이거 보세요. 4개 과기원 대학이 1, 2, 3, 4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요건은 과기원 대학들이 참 좋다. 그런데 교수 연구에서는 이제 포스텍이 1등이고 교육 여건은 광주과학기술원 G스트가 1등이고 학생 성과는 또 포스텍이 1등이고 이런 식으로 높은 순위가 매겨져 있죠. 그런데 얘들이 너무 높게 되니까 평판도를 이제 낮추는 거죠. 그래서 G스트 같은 경우 30년 넘은 대학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아직도. 왜냐하면 주로 영재고 과학고 애들만 주로 가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은 뭐 생각도 안 하는 대학인데 평판도가 22등입니다. 그러니까 G스트는 종합순위에서는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게 되는 거죠. 교육 여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게 저는 아쉽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좀 학생들이 참고로 하면 좋은 지표만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취업 성적이 좋은 대학, 취업률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게 되면, 근데 이게 취업률로만 가지고 또 평가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일보가 생각하기에 취업률까지 고려해서 취업 성적이 되게 좋은 대학을 탑 10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는 취업률을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또 순위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중앙일보 기준의 취업 성적이 좋은 대학은 1등이 성균관대, 취업률 자체도 좋죠. 77.5%. 건양대, 곧 다루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건양대 역시 취업이 원래 좋은 대학으로 유명한데 77.5%. 서강대 73.5%. 한번 영상 다뤘던 한국기술교육대학 78% 취업률. 그러니까 사실 취업률로만 보면 이게 1등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다른 요소까지 더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69.8%,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에 되게 순위에 5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표하고 순위는 성별, 학문별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이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단 정량된 거는 그냥 정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하면 정성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약간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화여대 그러면 취업 성적이 좋다라고 자랑을 할 텐데 사실은 취업률로만 보면 그렇게 아주 높진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좋다라고 지금 5등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취업 성적 좋고 선문대 취업 성적 좋고 이런 대학들이 이 대학 평가에 의미가 있는 거죠. 건양대, 한기대, 선문대 이런 대학들이 축축 올라와져서 수험생들로 하여금 저 대학 취업률 좋다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이제 자극을 주는 게 이런 평가들의 장점이기도 하죠. 아주대 취업률 좋고요. 서울대 역시 취업률 좋고요. 중앙대 취업률 좋은 탑 10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로스쿨 합격생 많은 대학을 보게 되면 인문사회 쪽에서는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가 로스쿨이기 때문에 고려대, 서울대, 연대, 성대, 이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순으로 로스쿨을 많이 가고 있다. 인문사회 쪽에서 로스쿨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은 이쪽 대학들을 가게 되면 그 대학에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기초과학대학, 그러니까 대학원을 많이 가는 대학들은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가는 건 좋은데 전공에 안 맞는 데 갔을 때는 나머지 애들은 다 대학원 가겠다고 열심인데 나는 이 과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안 좋은 대학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성에 맞을 경우에 공부가 좋을 경우에는 유니스트, 쥐스트, 포스텍, 카이스트,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이대, 서강대 순으로 대학원을 많이 가고 있다. 기초과학 쪽에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스트는 70.8%, 쥐스트도 70.3%, 포스텍도 69.5%,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석사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이탈률이 낮은 대학은 만족도가 높겠죠. 서울대. 당연히 서울대 관두고 갈 대학이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이탈률이 낮게 되는 겁니다. 이화여대, 인하대가 참 대단하네요. 중도 이탈률이 낮은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에리카 캠퍼스는 또 나왔죠. 건대도 만족도가 높은 거고 시립대, 아주대, 연대, 숭실대, 성균관대 뭐 다 이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들은 되게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한국 대학을 좀 살펴보시면 이건 뭐 우리가 외국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검색해보고 뭐 하다 보면 그 나라에서 좀 유명한 대학을 찾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대 이런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종합대학이고 이공계 쪽에서는 카이스트 여기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대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그 대학에 가게 되면 국제화 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구나. 국제화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니까 많이 오려고 노력을 할 테고, 연대는 옛날부터 연세어학당을 시점으로 해서 언더우드 국제학부 등 많은 이제 국제 관련된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고, 카이스트는 이공계 쪽에서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모델로 하는 대학도 많죠. 영어로 100%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고려대학교도 고려대 국제학부 등 좋은 대학 국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한양대, 성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외대인데, 외대도 훨씬 더 글로벌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순위가 높긴 하지만 더 위로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외국인 학생들한테 683명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 또 다른 그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설문을 통한 그 기준은 그렇게 좋은 평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대학들은 국제화 비율이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한번 봤는데,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대학들은 잘하는 학생들 뽑으려는 노력 보지 않게 대학 입학 후 성장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약하다. 우리 다른 외국의 대학 평가를 보게 되면 그런 것도 보는 것 있거든요. 그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할 때 얼마나 빚을 졌느냐, 부채를 갖게 됐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측면이 없고요. 입결이 좋지만 사실은 입결은 별로였는데 졸업할 때는 굉장히 애들이 성장해 나가더라, 이런 거에 대한 측정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뽑아주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학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다니는 동안 빨리 나만의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의 명성은 사회 진입할 때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사람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 탄력받아서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진입할 때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 서열상으로 약간 이득을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시간이, 사회 진입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학의 우리가 얘기하는 명성과 서열은 성공과 점점 무관해지고 행복과는 더더욱 무관해지고요. 결국은 대학 입학 후 개인적으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내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내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가, 또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재산을 늘려갔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은 진짜 잠깐 거치는 그 단계, 중간평가죠. 우리 올림픽으로 치면 수영 예선할 때 레인 정하는 예선을 치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4번 레인이 가장 잘한 성적을 4번 레인에 주지만 그럼 반드시 금메달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8번 레인, 9번 레인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쭉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있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평가인데, 조금 더 막 매년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이 막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대학들은 그에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좀 경쟁을, 선의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평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